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오늘 좀 한전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전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이제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이제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연료비 조정 단가가 뭔가요? 네,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거는 이제 전력을 생산하려면은 주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자력이나 이런 거 말고 신재생 말고 이제 화력 발전 쪽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연료가 이제 LNG하고 그다음에 유연탄, 석탄인데 그 가격들은 이제 국제 시세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좀 만든 건데요. 이게 반드시 뭐 올라간다, 그거를 플러스한다, 떨어뜨린다 이런 거보다는 밴드를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그렇게 해서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항목을 좀 만들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 전기요금 인상했을 때는 연료비 조정 요금을 올린 게 아니고 전력량 요금하고 기후 환경 요금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연료비 조정 단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최대 5%를 해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구의 전기세가 한 달에 한 10만 원이라면 연료비 조정 단가 영향을 받는 건 한 2, 3천 원. 예. 예. 대부분 한 7만 원, 8만 원 정도가 전력량 요금이라서 그러니까 전력량 요금을 동결했다는 거에 오히려 더 우리가 좀 그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올린 게 주로 이제 전력량을 올린 거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비 조정 단가가 그러니까 이제 상한액인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지금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결이 된 건데 좀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 추세를 보이면서 인하 가능성도 좀 점쳐졌었는데 네. 배경이 뭐라고 일단 보시면 일단 석탄하고 LNG 가격의 최근 시세를 보면은 지금 톤당 지금 최근 가격이 석탄 같은 경우는 한 130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년 전 가격 한 200달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LNG도 지금 톤당 한 640달러인데 1년 전에 1000달러가 넘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뭐 한전이나 뭐 이런 데서 밝히기로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에 마이너스 한 2.5원 정도 오히려 떨어지는 건데 저걸 이제 플러스 5원으로 그대로 유지한 건 작년 재작년에 한전 적자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런 적자가 쌓이면 이제 부채가 되잖아요. 뭐 한전채를 발행하는 또 부채가 되는 건데 부채 규모가 한 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자만 한 4조 4천억 원인데 하루에 이자를 120억 원을 그냥 생돈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보존을 하지 못하면은 한전도 기업이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연료비는 많이 떨어졌지만 플러스 5원의 상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력량 요금이 혹시 오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한전 적자는 지금 한전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서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메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업계에서 나온 얘기는 올해 한 50원 킬로와트 시당 50원 정도는 인상을 해야 예. 이제 어떤 그게 적자 폭이 많이 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인상 여지는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인상을 하면은 한전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반대로 우리 이제 전기수도 가스 요금 쪽에서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압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항목 자체의 비중은 작지만 사실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할 때 한전의 적자 보존이냐, 그러니까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냐 이런 걸 두고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뭐 업계에서 50원 정도 더 추가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거보다는 항상 아래쪽에서 인상폭을 잡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더 떨어져 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이라면 하반기에는 인상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지금 이 적자 규모가 조 단위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지금 한전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지금 200조 원이거든요, 부채가. 예. 예.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니까요. 예. GDP 10분의 1인 거죠. 사실 뭐 부채와 GDP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20억 원의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본금 100억 원짜리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예. 작은 회사들이. 하루에 그런 회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상당히 한전의 적자 규모는 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요. 통상은 이제 소폭 흑자나 소폭 적자였는데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런 특히 LNG 쪽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적자를 봤는데 이제 정부나 업계에서 바라는 거는 사실 요금을 인상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죠. 예. 국민들이 일단 좀 싫어하고 예. 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좀 국제 원자재 시장은 많이 하향 안정화는 됐는데 좀 불안한 측면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실 화력 발전에 우리가 석유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조금씩 더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예. 유가가 오르면 LNG나 석탄 가격도 좀 따라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반기에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게 빨리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전기요금을 인상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여건은 오히려 조성될 가능성이 크죠.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져 왔었고, 그럼 예. 다시 또 반등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건이 조성은 됐는데 분위기 자체가 예. 한전의 적자와 어떤 전체 국민의 체감 경기 그리고 물가 이것 사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적자를 먼저 보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경제 정책이라는 게 국민 여론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은 인상폭은 그렇게 하반기에도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 이 현재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그 GTC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죠. 이제 젠슨항 최고 경영자가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출품을 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에 친필 사인을 남기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이제 삼성 HBM3E를 테스트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여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4세대 HBM은 거의 SK 하이닉스가 한 90% 정도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공급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모든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상당히 고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너무 의존도가 높을 경우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생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을 받고 있는 게 독점 납품을 받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뭐 그 반도체에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떤 설계상의 오류나 불량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걸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이제 유일한 HBM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좀 뭐라 그럴까 공급망을 넓혀놓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넓혀놓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의 독점 구조는 필연적으로 가격을 엔비디아가 정하는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독점 기업이.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과점으로 넓혀지면 그래도 가격 경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는 좀 저런 이제 컨퍼런스 열어서 뭐 사인까지 하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예, 삼성 뭐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자기들 발 밑에 있다. 뭐 그런 걸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런 의미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젠슨 이제 금색 펜으로 또 친필 사인을 한 걸로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부여를 하던데 그런 의미는 딱히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샘플을 가지고 엔비디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메모리 쪽에서는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독보적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이라는 거는 뭐 이런 말들이 그런데 황제들이 쓰는 예. 잉크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정부가 또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9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이제 26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결국에 또 자국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뭐 만약에 저런 거를 우리나라 네. 정부가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네. 없죠. 뭐 자국 기업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는 보조금이 195억 달러가 아니고 이제 85억 달러가 보조금이고 예. 나머지는 뭐 대출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그쵸. 다 합해서 이제 예. 그런 거고요. 인텔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뭐 이게 이제 메모리 쪽은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인데 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 특히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좀 급합니다. 지금 11월 대선도고 좀 지지율이 좀 밀리는 양상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텔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인텔에 이제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죠. 예, 별 뭐 그런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자, 실장님, 그 다른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지원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관심인데 예, 삼성전자는 지금 60억 달러, 60억 달러죠. 예, 60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TSMC는 한 50억 달러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60억 달러인데 요거는 뭐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가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인텔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왜냐하면 인텔은 이제 같은 반도체지만 영역이 틀리고 예.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할 때 뭐 60억 달러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보조금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 신청을 못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미국에 공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구체화되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디애나에 HBM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고 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반드시 공장이 준공이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그게 가시화가 되고 실현이 되면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SK 하이닉스도 왜냐하면 HBM 쪽에서는 상당히 강자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하고 적절한 협상을 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실장님 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뭐 저희가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에 이미 수출했던 장비에 대한 뭐 서비스라든지 부품에 대한 판매도 통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좀 압박 수위도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의 어떤 반도체 산업이랑 관련된 어떤 그 파생 산업 중간재라든가 말씀드린 부품이랑 서비스라는 건 저는 유지 보수 서비스를 말하는데 예. 그런 쪽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중국 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법에 걸리는 건 아니고 예를 네. 들어 이제 우리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 쭉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으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뭐 특정 수준 이상의 생산 확장을 못하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타깃이 되는데 예. 우리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저런 부분은 미국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패권을 잡겠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고해서 저걸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저런 추세는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주식 시장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의 오름세가 좀 가팔랐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지금 상승을 해줬는데 그 올해는 반도체 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앞으로 훈풍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맞는데요. 예. 그리고 근데 작년하고 올해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SK하이닉스 HBM 때문에 많이 주가가 뛰었다고 하지만 예. 그냥 뭐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수준으로 분명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거고 예. 삼성전자는 이제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빨라야 납품하는 것 뭐 올해 가을이나 네. 늦으면 내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플러스가 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개선되는 건 맞는데 네. 저렇게 많이 주가가 뛸까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예. 저렇게 많이 뛰었으면 또 조정도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물론 뭐 HBM의 어떤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근데 그게 아직은 전체 메모리 반도체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좀 곰곰이 살펴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어제 올랐던 이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연내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예. 근데 이게 뭐 몇 달 전하고 바뀌는 상황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뭐 하루 이틀 저렇게 급등을 했으면 네. 또 조정을 받겠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꼭 연준의 어떤 그 통화 정책 FOMC 결과뿐만 아니고 나오는 경제 지표들 특히 예. 물가나 고용이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변동 지금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S&P 500이 넘어섰던 적도 있으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